안녕하세요. 지식과 영감이 흐르는 시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드릴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저 사람은 타고났어.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할까? 하고 누군가를 부러워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뛰어난 소통 능력을 일부 사람만이 가진 특별한 재능, 일종의 신화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말해줍니다. 최고의 소통가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소통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연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연습에는 때로는 서툴고 잘못된 방식을 시도하며 배우는 과정까지도 포함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영감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성공하는 리더들의 숨겨진 비밀, 습관과 대화의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삶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핵심 습관의 개념이죠.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하기 시작했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다른 좋은 습관들이 저절로 따라오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운동을 한 날에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며 직장과 가정에서 일을 덜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운동이 바로 핵심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습관이란 마치 아치형 구조물의 정점에 있는 쐐기돌, 키스톤처럼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삶 전체의 구조를 지탱하고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하나의 습관이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다른 습관과 패턴들에도 연쇄 반응이 일어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운동은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하지만 핵심 습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것일 수도 있고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설거지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루를 이메일 확인으로 시작하는 대신 할 일 목록 중 중요한 다른 일부터 처리하는 것일 수도 있죠. 이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변화들을 더 쉽게 이룰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을 줍니다. 따라서 습관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 어떤 습관이 핵심 습관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작은 지렛대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훨씬 더 수월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핵심 습관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비합리적일 정도로 어렵거나 두렵게 느껴지는 변화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운동이 모든 사람에게 핵심 습관인 것은 아닙니다. 학창 시절 운동선수였거나 스스로를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삶 전체를 바꾸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운동과는 거리가 멀고 스스로 몸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매일 아침 달리기를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무슨 옷을 입어야 하지? 어디로 달려야 하지? 같은 사소한 것들부터 막막하고 비합리적으로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겨우 집 밖을 나가 몇 블록을 뛰는 것뿐인데도 말이죠. 바로 이 지점이 그 행위가 나에게 잠재적인 핵심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게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 우리 뇌의 무의식적인 부분은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어라,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잖아? 약간 운동선수 같기도 하고 그러면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납니다. 운동선수는 점심으로 저런 기름진 햄버거를 먹지 않아. 몸을 생각해서 건강한 샐러드를 먹지. 운동선수는 규율이 있는 사람이야. SNS를 보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일에 집중하지. 이렇게 하나의 행동이 나라는 사람에 대한 무의식적 정의를 바꾸어 놓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다른 긍정적인 변화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서 유독 어렵고 두렵게 느껴지는 그 변화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핵심 습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습관의 원리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의 조직 전체를 바꾸는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알코아라는 거대한 알루미늄 회사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당시 알코아는 잦은 산업재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 부임한 CEO는 첫 이사회에서 이익이나 생산성 대신 오직 안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회사가 될 것입니다. 작업 중 사고율 제로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사회와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끈질기게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안전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자 부수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나은 시스템이 필요했고 직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더 책임감 있는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보고하고 해결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신기하게도 회사는 더 안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이익까지 극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안전 제일이라는 하나의 핵심 습관이 조직의 소통 방식, 책임감, 효율성 등 모든 것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 조직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조직이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라고 느끼시나요? 성장은 복잡성을 낳고 그 복잡성이 다시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었던 일이 이제는 여러 단계의 결제를 거쳐야 하고 누군가의 작은 실수 하나가 새로운 규정과 정책을 만들어내며 조직은 점점 흉터 조직으로 뒤덮여갑니다. 이런 문제에 직면했던 나사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통찰을 줍니다. 한 관리자는 나사가 지나친 관료주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임무통제실에서 무언가 잘못되거나 심지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구성원이 박수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웠다는 의미였죠.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 실수를 칭찬하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만드는 새로운 습관을 조직에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매주 이번 주 나의 실수와 배운 점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리더가 먼저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이런 실수를 통해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동료 아무개님은 이런 도전을 통해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동, 즉 빠른 결정과 주도적인 도전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가치 있게 여길 때 그 행동은 조직 전체에 용인되고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배움의 기회로 여기는 작은 문화적 습관 하나가 조직의 관료주의를 무너뜨리고 혁신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핵심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대화, 즉 커뮤니케이션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습관만큼이나 우리의 삶과 리더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소통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보통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의 주제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 행사 일정에 대해 논의하자거나 업무 성과를 개선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자처럼 말이죠. 하지만 뇌과학자들을 포함한 연구자들은 우리가 하나의 대화를 나누는 동안 실제로는 동시에 여러 종류의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대화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을 세우는 실용적 대화입니다. 둘째는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그 감정을 해결해주기보다 공감해주기를 바라는 감정적 대화입니다. 셋째는 우리 사이의 관계, 사회적 위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회적 대화입니다. 훌륭한 소통의 핵심은 대화 참여자들이 지금 이 순간 같은 종류의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감정적인 위로를 받고 싶은데 상대방은 실용적인 해결책만 제시한다면 우리는 마치 어둠 속에서 서로를 스쳐 지나가는 배처럼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힘든 하루에 대해 토로할 때 남편이 해결책을 제시하려다 오히려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내는 감정적 대화를 원했지만 남편은 실용적 대화로 응답한 것이죠. 이 원리는 1대1 대화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서의 대화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리더가 무대 위에 서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청중 모두가 교훈을 얻거나 해결책을 듣기 위해 즉 실용적인 마음 상태로 앉아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특히 영적인 공간이나 공동체 모임에서 사람들은 실용적인 정보보다는 정서적 위안이나 교감, 즉 감정적이거나 사회적인 연결을 위해 그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설가가 청중이 어떤 마음 상태로 앉아있는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주파수에 먼저 맞춰주려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보를 전달하려 해도 그들의 마음에 온전히 닿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소통의 첫걸음은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상대방은 지금 어떤 종류의 대화를 원하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대방 혹은 청중의 마음 상태를 파악하고 그들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질문입니다.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연설을 시작할 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습관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직장에서의 습관인가요? 가정에서의 습관인가요?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습관인가요? 그리고 손을 들어보게 합니다. 이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연설가는 청중과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청중이 지금 실용적인 문제에 더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관계나 감정적인 문제에 더 마음이 쓰이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연설 중간에 청중에게 옆 사람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 앞에서 마지막으로 울었던 적이 언제인가요? 와 같은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낯선 사람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모두가 어색해하지만 막상 하고 나면 지난 한 달간 나눈 대화 중 최고였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청중을 수동적인 청취자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만듭니다. 질문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 힌트를 얻고 그들의 주파수에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대화 전체를 그들의 문제에 할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할 수 있죠. 오늘 많은 분들이 10대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것 같군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 이것이 가정에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감정적, 사회적 고민을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허락하에 실용적인 대화로 넘어가도 될까요? 라고 동의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먼저 인정하고 대화의 종류를 전환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작은 과정이 상대방이 우리 이야기에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우리가 리더로서 마주하는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대화, 바로 피드백 대화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좋은 관계를 망칠까봐 혹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까봐 이 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안다면 피드백은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성장시키고 더 깊은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당신의 팀원 중 한 명이 자주 지각하고 말투가 거칠며 문제만 제기하고 해결책은 내놓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돕고 싶습니다. 이 발전적인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1단계, 안전한 대화의 장 만들기 대화를 시작할 때 당신은 실용적인 마음 상태에 있지만 상대방은 불안하고 방어적인, 즉 감정적인 마음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섣불리 해결책부터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가치, 믿음, 경험에 대해 묻는 깊은 질문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이 자리는 당신을 비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먼저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이 직무를 하면서 스스로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점 2가지와 가장 아쉽거나 개선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점 2가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특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비난의 화살이 당신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놀랍게도 90% 이상의 경우 그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당신이 생각하는 문제점과 일치합니다. 그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2단계, 감정의 주파수 맞추기 및 대화 전환 허락 구하기. 상대방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것이 실용적인 문제이든 감정적인 문제이든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들의 주파수에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이 일의 어떤 측면이 당신을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 같군요.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세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저도 신입 시절에 똑같은 불안감을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 밤에 잠도 못 이뤘죠. 이렇게 감정적으로 연결된 후에 실용적인 대화로 전환해도 되는지 반드시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몇 가지 해결책을 이야기해줘도 괜찮을까요?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순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파트너가 됩니다. 강요가 아닌 동의에 기반한 대화는 결코 거칠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3단계, 이해를 위한 되묻기 루프로 명확하게 마무리하기. 대화가 아무리 좋았더라도 감정적으로 압도된 상태에서는 핵심 내용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명확성을 확보하고 서로 같은 이해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이해를 위한 되묻기 루프라는 기법이 매우 유용합니다. 이렇게 요청해보세요. 오늘 대화를 통해 당신이 얻어간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저를 위해 한번 요약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와 당신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상대방이 요약한 내용을 듣고 당신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당신은 앞으로 소통 방식과 보고서 작성에 더 신경 쓰기로 이해했군요. 제가 제대로 들었나요? 만약 빠진 부분이 있다면 아주 좋아요.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했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기억날까요? 라며 보충해 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양측 모두 대화의 결과를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훨씬 안정감을 느끼며 대화의 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리더가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존중과 공감을 담아 전달하는 피드백은 그 어떤 칭찬보다 값진 선물이며 진정한 리더십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가 더 나은 소통가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 내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더 나은 소통가가 되려고 노력 중인데 혹시 제가 잘하는 점과 개선했으면 하는 점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가장 정확한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인지적 루틴 즉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퇴근 후 배우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것, 잠들기 전 기도를 하거나 일기를 쓰며 하루를 성찰하는 것, 주말에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다음 주를 계획하는 것 모두 훌륭한 인지적 루틴입니다. 이러한 성찰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어떤 대화가 성공적이었고 어떤 대화가 아쉬웠는지 복기하며 배울 수 있습니다. 리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누군가의 하루를, 나아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듣고, 믿고,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마음에 닿아 감정을 움직이고, 그로 인해 자발적인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훌륭한 소통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습하고 성찰하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지혜가 여러분의 일과 관계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리더십 여정에 늘 빛나는 통찰과 따뜻한 공감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